자, 우리 248쪽 이렇게 순열하던 중이고 오늘 순열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다음 시간부터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교재 다음 시간부터는 부교재 이번째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부교재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순열이 뭐였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것. 그치? 나열. 물리적으로 줄을 서는 것뿐만 아니라 수화조와는 서열을 정하는 거. 그치? 뭐 자리를 정해주거나 순서를 지정하거나 해줘야 될 때는 다 나열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치? 그래서 이 뒤에 배울 조합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도 바로 순서를 고려하냐 하지 않냐의 차이지. 그치? 그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순열밖에 안 배웠겠지만 미리 여기서 왜 순서가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늘상.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하게 돼도 여기서 중복, 순열, 중복조합을 또 배울 거야. 그 둘도 비슷한데 하나가 순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 차이야. 그때도 필요하니까 보셔야 되고. 자, 오늘 볼 거는 그런 순열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쓰이겠죠. 그지? 근데 이제 대표적인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런 순열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이야. 역시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웃하는 순열,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것 순열. 그치? 이웃하는 순열은 어떤 대상들을 나열할 때 특정 몇 개를 반드시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들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어떻게? 묶어야지, 그치? 묶어서 마치 뭐처럼 한 개처럼 취급해서 나열해주고, 묶었으면은 당연히 뭐도 일어나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것도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묶음 안에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자, 책 1번문제 볼게. 농구선수 4명, 배구선수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농구선수끼리 이웃하는 거. 요 4명을 이웃한다. 그러면 4명은 어떤가? 묶어서 한 명 취급하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야? 6명이죠. 6명을 일단 나열하는 거는 6팩토리얼. 그치? 선택 없이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자, 기껏 이렇게 묶어서 나열했더니 저 묶인 4명끼리도 안에서 뭐 하고 있어? 아웅다웅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그치? 간단한 것들이야. 이제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어. 나중에 문제 보면 뭐 누구를 이웃하고 누구를 이웃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는 뭐 이웃한다는 조건과 또 뭐 다른 조건들이 결합되는 문제들도 나오겠지만, 이웃한다라는 표현이 보이면 우리는 뭐 한다? 묶어서 나열을 생각을 하시면 돼. 두 번째,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이 차례로 놀이공원에 입장하려고 할 때 여학생 4명이 연속하여 놀이공원에 입장하는 경우. 자, 이웃이란 말 없지만 봐봐, 총 6명을 입장하는 순서대로 줄 세우면 여학생 4명이 연속해서 입장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여학생 4명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웃한다는 얘기니까 4명을 하나로 묶어주시면 몇 개? 하나, 둘, 셋. 몇 팩? 3팩. 그리고 그 안에서 여학생들끼리 잘 바꾸는 게 4팩토리얼. 그치? 뒤에 잠깐 볼까? 뭐가 되는지. 마지막 번 보자. 9-5번.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영화를 보려고 해. 좌석은 이렇게 A열, B열이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 있냐? 각열에 5개의 좌석이 있는데 A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하에 앉고, B열은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안 돼.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하고, 아이의 바로 앞에 있는 좌석은 비어 있어야 된다. 어이구. 조건이 좀 까다롭다, 그치? 자, 많아도 하나씩 해결하시면 되겠지. 자, 뭐부터 해결할래?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 쉬우니까 먼저 정해주자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에 어떻게 된다? 이웃 해야겠죠. 그럼 둘이 묶어서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몇 가지? 4가지. 끝이 아니지, 그치? 방금 내가 선택한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을 그대의 자리를 연속해서 선택한 경우의 수가 4가지야.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 앉게 되면 모든 현재들이 둘이서 자리 바꾸는 경우 2팩토리얼도 곱해주셔야겠지. 자,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았어. 그럼 그 다음 뒷줄을 볼 차례인데, 일단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둘 다 할이네. 하라, 할머. 이렇게 선택했다. 예를 들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자 뒤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있는데 자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하고 아이의 바로 앞에 있는 자성은 B에 있어야 된대. 자 어떡할래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하고 이웃해야 된대. 또는이잖아. 아버지와 이웃하든지 아니면 어머니와 이웃하든지 아니면 모두 돼. 둘 다 이웃해야 되는 거겠죠. 오씨 좀 힘들어진데? 그렇지. 또는이니까 뭐가 편하겠다. 여사건. 아니 그 말은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경우의 수가 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여사건이죠. 여사건은 뭐야? 나머지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은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면 전체 경우수 안에는 A가 일어나는 경우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경우밖에 없겠지. 그럼 내가 A가 일어나는 경우가 궁금해. 근데 구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전체에서 일어나지 않는 여사건의 경우수를 빼서 구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지. 그치? 많이 쓸 거야. 그러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하는 사건은 여사건은 뭐겠어? 아버지, 어머니 누구랑도 이웃하면 안 되겠지.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보니까 지금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앞자리가 B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아이의 앞자리, 이게 좀 힘드네. 많이 보는 거네. 많이 어렵다. 봐봐. 아이의 앞자리가 B에 있어야 되니까 아이의 자리를 먼저 정해주고 그 옆쪽에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붙이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치? 그게 더 까다롭잖아. 기껏 아버지, 어머니랑 붙여놨더니 앞쪽에 뭐야? 빈자리가 아니면 또 말짱 꽝이니까 빈자리가 되도록 아이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 먼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돼 있으면 아이가 이쪽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쪽이든 아버지 어머니가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이 위치를 여기 잡으면 어떡해? 한쪽 편에 자리가 없지, 그렇지? 반드시 이쪽에 아버지 어머니가 와야 되는 거지. 그럼 또 상황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이후에 상황이 달라지면 항상 어떻게 하자 우리가? 분류 쪼개야 된다 그러잖아, 그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색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쭉 하다 보니까 요 둘이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 위치할 수 발수 달라지니까 또 다시 돌아와서 나눠서 풀었지. 그런 식이야. 그럼 지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아이의 위치가 결국은 양 끝에 있냐 아니면 중간 어디 세 개 중에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 아버지 어머니가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중에 아이 위치를 먼저 정해주는 게 좋겠다. 왜? 아이가 어딘가 정해주면 그 앞쪽에 할머니한테 안 앉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어떤 걸 먼저 정하자? 아이의 위치를 먼저 정해주는 게 좋겠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어디? 양 끝에 앉을 때를 생각해. 이쪽이나 이쪽에 아이가 앉을 때. 이쪽에 똑같으니까 이쪽에 아이가 앉는다. 그치? 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기는 못 앉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그 자리에 순서 바꿔 앉을 수 있는 게 2팩토리얼. 할아버지, 할머니 끝났죠? 신경 안 쓰셔야 된다. 이제 여기 옆자리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오면 되겠지. 그럼 어떡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명을 여기 앉히면 앉히면 되겠지. A 옆에 앉으세요. 둘 중에 한 명이니까 두 가지.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아무데나 앉아서 상관없지. 세 자리 중에 하나 앉으면 되니까 곱하기 몇 개? 세 개.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요거 계산한 거는 아이가 이쪽에 앉을 때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아이가 이쪽에 앉는 경우도 똑같이 나오지 않겠어? 두 번째는 아이가 중간에 세 자리 중에 하나 앉을 때 뭐 여기 좀 써볼까?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똑같나? 자, 여기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못 앉죠. 여기도 못 앉죠. 여기랑 여기 두 가지밖에 못 앉지. 만약 아이가 이쪽에 있으면 할아버지는 여기나 여기. 상관없는 똑같네, 그치? 따라서 중간에 앉을 때 여기를 놓고 계산을 해볼게. 할아버지 앉을 수 있는 거는 여기와 여기 두 가지. 그리고 그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바꾸는 게 2팩토리얼. 됐죠? 할아버지, 할머니 끝났고. 자, 여기 양쪽에 아빠랑 엄마가 와야 된다. 또는이니까 둘 다 올 필요 없지, 그치?
거기서 뭐 할까 이제? 여사건 들어갈까요? 여사건 들어갈게. 아버지 어머니 가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요 4개 자리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를 정해주셔야겠지. 4개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2개의 자리를 고르면 끝이야? 아니지. 고른 다음에 아버지 여기 어머니 여기 자리까지 정해주셔야겠지. 정해주니까 순서가 들어가니까 4P2가 되겠죠. 이게 아이가 여기 앉았을 때 엄마 아버지가 앉아주는 모든 경우에서 되겠죠. 자, 거기서 뭘 빼겠다? 요 사건. 어떤 사건? 아이 옆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이웃하는 경우를 보여야 되니까 양쪽 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오는 경우는 빼야겠지. 그치? 그럼 양쪽 다 비워두면 되지. 아버지 어머니가 안 오는 경우는 어디야? 여기에 자리 바꿨는 거 얼마? 2 팩토리얼. 근데 그게 또 몇 가지야? 2가지 아니지? 여기 똑같이 나올 거니까 몇 가지? 4가지. 됐니? 맞나 모르겠다. 일단 계산해보고 답을 해볼게. 솔직히 답도 믿을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너무 미친 누가 알바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휴. 선생님 정호 배워줬죠? 풀고 이상하게 싶으면 정호 확인하세요. 얼마 이거? 6, 12, 36, 72 4P는 얼마야? 4, 3, 12 12 빼기 2 10 40 곱하기 3 120 따라서 얼마다? 192가 될 텐데 맞네. 일단은 정답이 똑같으니까 맞다 진짜. 혹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있으면 얘기해줘. 근데 지금 봐봐 이렇게 복잡하잖아. 조건이 많이 걸려있으니까 3가지가 걸려있지. 그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해야 된다. 2번째는 아이가 앞자리에 비어있어야 된다. 3번째는 아이 옆에는 엄마 또는 아버지가 와야 된다. 3개 조건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힘들지만 뭐만 잘하시면 분류 기준만 잘 잡으시면 하나하나 따져가는 거 충분히 할만하잖아. 듣고 이해되는데 이해하는 어려움이 있어 없어? 별로 어려움 없어. 그치? 이해 안 되는 건 전혀 없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야? 와, 아이의 위치에 따라서 나눠서 세야겠다. 이 생각을 처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잘하고 이거 잘하고 못하고는 결국 이 분류 기준을 잘 잡고 못 잡고의 차이야. 분류만 하면 간단해지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야. 왜? 선생님 왜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하면 안 되지? 해보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놓고 하다 보면 아이 위치가 또 달라지면 또 그 이유가 너무 또 복잡하게 달라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안 해. 또 돌아가죠. 아이 위치도 정해준다. 이렇게 따져보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방금 이웃하는 경우의 수라면 순열의 수라면 이제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야.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할 거야. 선생님, 방금 여러 사건을 들었잖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의 수를 빼서 구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어. 반만 맞아요, 반만. 왜? 둘일 때는 어차피 이웃한다 아니면 이웃하지 않는다 2가지밖에 없지. 따라서 이웃한다 여사건이 이웃하지 않는다지만 만일 나라는 대상이 셋 이상이면 부족하니까 하나 더 끼운다. 오케이? 요거 3개야. 셋 이상일 때는 자 이게 이웃하는 거지. 이거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지. 이 2가지밖에 있네. 2가지만 있어. 요렇게 둘씩만 이웃하는 경우도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고 해서 이것만 남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도 남게 되니까 얘도 마저 빼주셔야지 이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 빼는 게 어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둘일 때는 여사건으로 풀어도 돼. 근데 셋일 때는 여사건이 아니라 지금 같은 방법 풀어야 되고 이 방법은 둘일 때도 풀어도 상관없는 거. 자, 어떻게 푸는데? 1. 먼저 이웃해도 좋은 것들을 나열합니다.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을 쫙 할 거야. 그러면 나열해놓으면 그들 사이사이와 양 끝에 자리들 있지. 거기에 뭐를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한 개씩 꽂아주는 거지. 그 먼저 나열한 사이사이와 양 끝의 자리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지. 그럼 하나씩 넣기 때문에 그 양쪽에는 이웃해야 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얘들끼리는 절대 이웃할 일이 없죠. 그지? 그 사이에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들끼리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먼저 말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거라고요. 그럼 문제 보자. 남셋 여 4명을 세울 예를 세우는데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워야 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웃하지 않는 대상이 3명이니까 6개로 풀면 안 돼. 먼저 이웃하기 좋은 여학생 4명을 나열하겠습니다. 팩토리얼. 그럼 봐. 여학생 4명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 여학생들 사이 세 군데와 양 끝에까지가 총 몇 군데? 5군데에 지금 남학생들을 넣어도 되는 거야. 근데 남학생들은 3명이니까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 3개. 남학생들이 들어갈 자리를 5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택해서 남학생들의 자리를 정해주셔야겠지. 남학생들 택한 데 끝나지 않고 택해서 너 여기 들어가 해서 정해주셔야지. 순열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간다. 절대로 남학생들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죠. 왜? 이 학생에 의해서 칸막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쓰는 거야. 자, 교대로 쓰는 건 또 어떻게 할까? 교대로 쓰는 얘기는 남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교대로 쓰는 거는 따로따로 먼저 줄을 세운 다음에 사이사이 끼워놓으면 되겠지. 자, 남학생 3명 먼저 줄을 세웁니다. 너네 일로 와. 3명 줄 서. 앞에. 여학생 먼저 줄 세웁니다. 너네 일로 와. 앞에. 그러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줄을 서 있는 상태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 자, 교대로 서야 되니까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치? 교대 쓰려면.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지. 그치? 곱하기 1 해주시면 되겠지. 만약에 남자 4명, 여자 4명을 교대로 세워볼게. 그럼 어떻게? 4패. 자, 이번에는 4명이 줄 섰는데 교대로 써야 돼.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남자가 먼저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자가 먼저 시작해서 남자로 끝나는 방법이 있겠지. 교대로 서게 쫙 끼워넣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니까 곱하기가 되겠지. 즉, 교대로 서는 대상이 개수가 똑같으면은 끼우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대상의 수가 1명이 차이 날 때는 간다 끼우는 방법은 1가지. 대상의 수가 2명 이상 차이 난다면 교대로 쓸 수가 없다. 그치? 자, 뒤에 한번 보자. 뭐 볼까요? 앞에 건 다 단순한 문제들, 완전 단순한 문제들이고 마지막 거 정도가 조금 복잡하니까 마지막 거로 볼게. 10-6번 한번 스스로가 문제 판단해봐.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이거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자, 6가지 상자가 이렇게 모양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여기에 인형, 봉, 신발, 모자, 가방, 책. 저것도 6가지지. 6가지를 한 가지씩 집어넣는 거네. 근데 신발과 모자는 이웃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렬로 서 있으면 아까처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를 쓰면 되겠지만 일렬이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웃한 거지만 이렇게도 이웃한 거잖아, 이렇게도. 그렇지? 그러니까 정석대로 풀 수는 없는 문제들이야, 그렇지? 자, 첫 번째 보자. 신발과 모자는 이웃하지 않게 넣어야 돼. 예를 들어 B를 같은 경우는 2, 4가 다 이웃하는 칸이고 3, 5, 6이 이웃하지 않는 칸이야. 6가지 물건을 서로 다른 칸에 각각 넣는 방법을 줘라. 조건은 단순해. 조건은 신발과 모자만 이웃하지 않으면 된대. 근데 뭐가 복잡하니까? 상자가 대치된 모양이 복잡하니까, 그치? 그 이웃하는 것들을 잘 따져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야, 봤다! 너 주먹 끌어버리잖아.
신발 모자부터 내야겠지, 그치? 나머지 애들은 신경 안 쓰잖아. 아무 말 없잖아. 나머지 애들은 비판하면 때리는 거 나오잖아. 신발 모자. 그럼 일단 신발부터 먼저 넣어볼까? 오케이. 자, 근데 신발이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모자들을 자리 달라지겠지. 뭘 분류하겠니? 신발을 넣는 상자에 따라 분류를 해야겠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신발이 어디에? 1번에 들어가는 거 생각해보자. 그러면 모자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2, 4 안 들어가니까 어디야? 3, 5, 6 들어가겠지. 모자 들어갈 때는 몇 가지? 3가지. 그럼 나머지 3가지 물건은 네 가지 나왔지, 그치? 나머지 4가지 물건은 빈 4칸에 아무런 조건 없으니까 그냥 각자 들어가면 되겠지. 4개의 칸에 4개의 물건을 때리는 방법은 짝짓기. 백, 4팩토리얼. 됐니? 두 번째는 신발이 어디에 들어가는요? 2번에 들어가면. 이웃하는 게 어디 있어? 1, 5, 3이 다 이웃하는 거지, 그치? 그럼 모자 들을 자리는 4나 6밖에 없네. 2가지. 역시 나머지는 4팩토리얼. 세 번째는 신발이 어디 들어간다? 3에 들어가면 이웃하는 건 2밖에 없지. 모자는 4개 중에 아무데나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4팩토리얼. 네 번째 신발이 4에 들어간다. 이웃하는 건 이 3개네. 어차피 4나 2나 위치가 어때?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고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발이 5에 들어가면 5는 따로 해야겠다. 5에 들어가면 이웃하는 거 어디야? 여기 2개지, 그치? 이 3개가 그럼 어때? 얘랑 똑같겠네? 그치? 신발이 6에 들어가니까 3이랑 똑같겠지? 얘도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신발과 모자의 자리만 재해주면은 그것도 쉽잖아, 그치? 이처럼 케이스 분류만 잘 해내면 쉽사리 해결할 수 있어. 그러지 말고 기준만 잘 잡아보세요. 자, 그다음 필수 11번. 그 외에 이제 조건들이 막 나왔고요. 얘들도 하나하나 다 연습을 해두셔야 돼. hospital, HOSPITAL이 8개의 문자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 S와 P가 양 끝에. 자, 항상 경우의 수는 조건이 걸려있는 거. 조건이 까다로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짓는 게 좋죠, 그렇지? 그러면 S와 P가 양 끝이니까 8개 라인 할 때 양 끝자리에 S나 P가 와야겠지. 근데 어차피 S나 P가 양 끝이니까 둘이 자리가 바뀌어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 또는 자리 바꾸기 2팩 어떤 거야? 이게 뭐야? SP 자리 바꾼 경우수야. 자, 그래놓고 나머지 사이에는 뭐야? 나머지 문자가 들어가면 되겠지. 6개의 문자가 나야 되니까 6 팩토리얼. 괜찮니? 두 번째는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만 와야 된다고요. SP 사이에 2개 문자. 그럼 자, 이거부터 정해주셔야지. SP 사이에 어떤 문자를 넣을지. 그럼 남은 문자 몇 개? SP 제외한 6개 중에서 2개만 뽑아서 가야겠죠.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자리를 정해주셔야 되니까 뭐야? 6P 2가 되겠지. 그러면 더 이상 여기 문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얘들은 더 이상 손대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묶어서 몇 개 취급? 1개 취급할 거야. 근데 이때 조심할 거, 항상 묶게 되면 뭐 우리 꼭 챙겨야 되니?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 아까도 했지. 아까도 우리가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하는 경우는 묶어서 1개 취급하고 안에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곱하라고 그랬지. 여기 마찬가지야. 묶었지만 안에 자리 바꾸는 경우. 선생님, 여기 2개는 순서 정해지는 경우 우리가 다 반영한 거잖아. 뭐는 안 했어? S와 P가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곱하기 얼마? 2패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럼 이제 얘를 1개 취급하고 나머지 문자 몇 개 남았어? 4개 있지. 이제 1개를 합쳐서 총 몇 개? 5개를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어렵진 않지만 잘 봐주셔야 돼. 특히 두 번째 거 사이에 몇 개를 채워야 되는 문제는 그거를 뽑아서 필요한 만큼 뽑아서 채워주시되 완성되면 일단 뭐한다? 묶어서 1개 취급해서 나열하시는 거. 오케이?
역시 뒤쪽에 11-6번 보자. 두 대의 자동차 A, B에 8명이 각각 3명과 5명으로 나누어 타고 가다가 엔진 고장으로 B는 견인되어 좌석 수가 9개인 승용차 A에 모두 타고 목적지를 향했다. A의 운전자는 그대로 있고 남은 7명이 임의로 자리를 바꿀 때 처음부터 자동차 A에 탔던 운전자를 제외한 2명이 처음과 다른 위치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되어 있어요. 우와. 자, 조건 예전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아이씨. 자, A는 몇 인승이야? 9인승이지, 그치? 9인승이야. 그러면 운전석이 여기 있을 거고, 운전석 안 가게 돼서 운전석이 있을 거고, 9인승이거든. 아니, 조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냥 편하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다. 그냥 이거 운전석이야? 구인석이야? 왜? 자, 이게 A 자동차. B 자동차에는 여기 처음에 몇 명이 타고 있었어? 3명이 타고 있었고, B 자동차에는 몇 명이 5명이 타고 가다가 얘가 고장나서 이걸 다 옮겨 탄 거야. 근데 운전사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몇 명이랑 여기 2명이랑 여기 5명 합쳐서 7명이 여기 8개 칸에 나눠 타는 거지, 그치? 근데 조건이 붙었어. 뭐라 돼 있어? 원래 A에 있던 2명이 처음 자리와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 수가 있어. 그럼 또 정해는 없는 거야. 처음에 원래 있던 2명이 어느 자리에 앉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사람한테 앉고 B라는 사람한테 치자. 다른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지. 어차피 위치가 바뀌는 거지. 경우에서는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여기에 2 사람 앉았는데 얘들이 넘으면서 얘들 어때?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할까? 얘들 먼저 앉혀줘야겠지, 그치? 여기 못 앉으니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요 둘을 처음과 다른 자리에 앉히는 경우에 있으니까 와, 그러면 여기 운전석은 건들면 안 되니까 여기 6개 중에 2개 골라서 옮겨가면 되는 거네. 맞아? 아니죠? A가 이 자리에 못 앉을 뿐이지 A는 여기 앉아야 된다니까? B는 여기 앉아야 된다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 A, B 자리 정해주면 큰일 난다고요. 맞죠? 그럼 어떡할 거야? 자,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 못 앉고 원래 내 자리에 못 앉으니까 몇 개 자리? 7개 자리에 앉을 수 있지. 그럼 B는? 잘 생각해. B도 운전석 못 앉고 원래 자리에 못 앉으니까 7개냐? 아니지. 왜? 이상하지 않지? 왜 아니야? 왜 B는 15까지 아니야? A가 B 말고 다른 데 앉으면. 그렇지. A가 먼저 앉은 자리에는 B도 못 앉잖아, 그렇지? 그럼 몇 수까지냐? 그건 아니지. 왜냐면 A가 어디 앉을 수 있으니까? 여기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럼 7자리 되겠지. 결국 A가 여기 B가 있는 자리에 앉느냐 아니면 그 외의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B가 앉는 경우에서 달라지지. 다른 분야에서 분류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분류를 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뭐 한다? A가 어디 앉는 경우? B 자리에 앉는 경우. 그럼 A가 B 자리에 앉으면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B 자리 한 가지니까. 그럼 B는 어차피 내 자리에 못 앉을 거 A가 앉아 있으니까 나는 이 자리랑 이 자리 2개 빼면 몇 개? 7개 자리 앉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두 번째는 A가 B가 아닌 자리에 앉는 경우는 그럼 A는 여기도 못 앉고 여기도 못 앉는 거지. 그럼 네 자리도 못 앉는 거지.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몇 가지? 6가지. 그럼 A가 어디? 여기 어딘가에 앉아 있으면 B는 여기도 못 앉고 원래 네 자리도 못 앉고 여기는 A가 앉은 자리도 못 앉겠지. B도 몇 가지야? 6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야? 아무 상관없죠.
그 빈자리 아무 데나 붙게 앉아 안 하면. 그 빈자리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지. 6개 지금 이쪽에 5명 이동해서 앉아야겠지, 그렇지? 6개 중에서 5개 택해서 나열해주면 되겠지. 여기 똑같이 이렇게 준비. 그래서 A, B 자리만 잘 정해주면 되고 A, B 자리도 역시 A가 자기 자리가 아닌 B 자리였느냐 B가 아닌 자리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상황이 달라지니까 분류만 해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치? 막 문제 길고 어려 보이지만 괜찮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류 기준을 잘 세우려면 결국 뭐야?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릴 수 있어요, 결국 상황을 머릿속에. 잘 안 그리시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막 앉혀보는 거야. 아, 이렇게 앉히는 얘기구나. 이렇게 앉히는 얘기는 아니구나. 해주면 좀 더 명확하게 그려진다고요. 됐죠? 자, 순열 끝이 나간다. 그 다음, 필수 12번은 아까 얘기했네.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을 때의 경우의 수야. 적어도. 대표적인 여사건을 쓰는 경우지. 자, 아까 여사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 구하는 건 언제? 직접 A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어떻게 할 때? 복잡할 때. 즉, 이씨 분류를 해봤더니 직접 구하니까 분류했더니 뭐 대여섯 가지로 분류되더래. 너무 복잡잖아. 그러니까 어떡한다? 여사건 쪽으로 한번 쳐다보겠다는 얘기야. 쳐다보니까 여사건은 분류 한 2개쯤 하면 되겠네? 그럼 당연히 어디에 여사건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빠르다는 얘기지. 항상 습관 내셔야 돼. 자, 내가 이걸 풀려고 딱 분류를 해봤더니 가지수가 2-3가지야. 그럼 그냥 하면 돼. 그치? 근데 4가지, 5가지 이렇게 많아지면 어떡한다? 일단 의심을 하라고요. 뭐가 편하겠다? 여사건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보셔야 돼. 지금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저는 그냥 100% 여사건을 푼 걸 생각해도 돼. 근데 저것만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풀다 보면 분류 가지수가 좀 많아지면 여사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실제로 수능이나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사전자리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은 여사건을 풀린 경우가 더 많다고 봐도 돼. 왜? 조건이 복잡하니까 당연히 분류 기준이 많아지겠지. 근데 여사건은 오히려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아. 꼭 확인하셔야 돼. 자, MAR, KT의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와야 된대. 자,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사건. 왠지 느낌 오지? 적어도 한쪽 끝이니까 앞에 모음이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양쪽에 다 와도 되겠지. 몇 가지야 무려? 3가지지. 근데 여사건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여사건은 양쪽 다 모음이 안 온다.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여사건이 편하잖아. 따라서 전체 경우수를 먼저 구하면 얼마? 6개 나열하니까 몇 팩? 6팩토리얼 해서 자, 여사건 양쪽 끝에 뭐가 오는 경우? 자음이 오는 경우를 구해서 빼면 되겠죠. 자, 양쪽 끝에 자음이 오려면 자음이 뭐야? M, R, K, T 4개의 자음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양 끝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 나머지 자음과 모를 합쳐서 몇 개를 4개를 나열하면 다 팩토리얼이 되겠지. 빼시면 전체에서 빼시면 이게 우리 찾는 양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되겠죠. 괜찮니? 두 번째, A, B, C, D, E, F, G 7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A, B, C 중 적어도 2개가 있다. A, B, C 중 적어도 2개가 있다는 얘기는 A, B 중에 둘만 이웃하거나 아니면 3개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 다 봐야겠지. 근데 그거 여사건은 뭐니? 하나도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지, 그치? 한 가지만 보면 되잖아. 2개 정도는 직접 구해도 상관없어, 사실은. 2개 정도는 직접 바로 구해도 상관없지만 여사건은 하나만 보면 되니까. 자, 그럼 전체 경우수는 얼마니? 7개 나열하니까 17팩토리얼에서 뺄 거야. 여사건 뭡니까? A, B, C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지. 자, 아까 했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자 그랬지? 이웃해도 되는 것들. A, B, C 뺀 D, E, F, G 이웃해도 되는 4개를 일단 나열하면 자, 이웃해도 되는 4개를 나열하면 자리가 몇 개 생겨요? 사이에 3개와 양끝까지 해서 총 5개. 그러면 5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A, B, C가 들어갈 자리 3개를 골라서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는 물론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분류 기준 찾는 능력이지만 이제 조금 까다롭고 복잡한 사전자료 문제들을 다룰 때 제일 필요한 능력은 예사건을 생각해. 예사건 쪽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12-6번 뒷페이지. 이 뒤쪽에도 정확히 보니까 좀 오류가 많지, 그렇지? 잘 보면서 공부하고 의심이 들면 제한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니들 검토를 잘 안 했나 봐.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을 출간하면 출간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를 검토를 이제 맡긴다고. 학교 선생님한테 맡길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한테 많이 맡겨. 선생님들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막 단원별로 쪼개준다고. 그래서 다 직접 다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오류들 찾고 이렇게 해주면 그럼 이제 소정에 좀 주시는 정도로. 심심할 때 몇 개 풀면 뭐 동생인데 뭐 그지?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이렇게 많이 틀릴 수가 없어. 아 진짜 지학사 실망이다. 지학사지 이거 공산당.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3명 구성된 자녀 3명. 그럼 총 7명이 사진을 찍는데 조부모 설마 이런 말을 몰라서 못 풀지 않겠지? 알지? 조부모 뭐 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치? 오늘 밤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손주 3명 중 적어도 2명 있어야 된대. 자, 이 문제 잘 읽어야 아까 우리 S와 P 사이에 2개 문자 들어가는 거랑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지? 약간 S와 P 사이에 딱 2개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야. 근데 조부모 사이에 손주는 3명 중에 적어도 2명이 들어가는 거지 아빠 엄마에 대한 얘기 있어 없어? 그 사이에 아빠 엄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손주만 적어도 2명 이상 들어가라는 얘기겠지. 그 얘기 아니야? 구글을 다 해야겠거든. 구글. 있는 그대로 봐야 돼. 텍스트를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보면 또 그렇게 보여. 그 말 아닌가? 조부모 사이에 손주 3명 중 적어도 2명이 쓰게 되는 거. 아 이게 좀 애매한 것같다 생각해보니까. 어느 쪽이야? 아빠 엄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 된다고 보여? 몰라 그렇게 풀어보자. 아 진짜. 조부모 사이에 손주 3명 중 적어도 2명이 쓰게 되는 거. 그럼 일단 적어도니까 뭡니까? 여사건이지. 조부모 사이에 손주 3명 중 적어도 2명이라는 거는 2명 들어가거나 3명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여사건은 뭐야? 1명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럼 뭐 그냥 하나 여사건이랑 별 차이가 없네. 그럼 그냥 해볼까? 그냥 해보자. 자, 손주 몇 명? 2명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보자. 그럼 아버지와 머리 사이에 손주 2명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손주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2명을 집어넣어야겠지. 근데 그렇게 하기엔 좀 이상하다. 왜냐면 거기에다 뭐도 들어갈 수 있어? 아빠 엄마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이는 자, 아빠 엄마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야기가 힘들어지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2명 처음에 묶어야 되는데 그럼 아빠 엄마가 못 들어오잖아. 또 안 묶어버리면 나머지 손주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 갑자기 또 다리가 보이죠? 잠깐만. 이 풀을 보니까 엄마 아빠는 못 들어오고 그냥 손주만 들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 그렇지?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표현 좀 볼까. 자, 우리가 그 문제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조부모 사이에 손주 3명 중 적어도 2명만 이렇게 쓰면 이상하나? 손주 3명 중 적어도 2명만
서야 된다? 그럼 만이면 엄마 아빠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이상하네 또. 엄마 아빠가 사이에 들어오면 이거는 순전을 풀 수 없고 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하려면 굳이 하려면 엄마 아빠도 때려 넣고 순서를 또 정해주셔야 되니까 사이에 여기 또 엄마만 들어올지 아빠만 들어올지 엄마 아빠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겠지? 조부모 사이에 손주 3명 중 적어도 2명. 자, 우리끼리 정하자.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만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사이보다 조부모 사이에는 손주만 올 수 있고 그 손주들 중에서 적어도 2명만 올 수 있는 경우에 두 가지. 됐지? 그럼 우리 손주 몇 명? 2명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아버지야 할머니 사이에 손주가 2명 오면 4명, 3명이 있네 손주가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사이에 넣고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쫙 바꿀 수 있으니까 오빠 밑에 그 다음에 묶어라 그랬지 묶으라 그랬지 리성만 되니까 그럼 바깥에는 엄마 아빠 남은 손주랑 방금 묶은 거 하나 해서 총 몇 개? 4개 나야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손주가 몇 명? 3명.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손주가 3명 들어가면 간다. 그냥 3개를 다 사이에 나열해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바꿔주시고 묶어주시면 바깥에 엄마 아빠랑 이 묶음까지 해서 3개 나열하면 3패. 이 2개를 대주시면 답 나오겠네. 이게 여사건 안 쓰고 푸는 거. 여사건 쓰려면 어떻게 된다? 손주가 1명 있는 경우 그럼 1명을 뽑아놓고 나머지 나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손주 하나도 없는 거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 못한다는 얘기니까 둘을 묶어서 그냥 나열해 주시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되겠다. 이처럼 여사건도 2가지 그냥 번호 또 2가지면 어느 쪽이든 무방해. 판단은 각자 하시면 돼. 자 마지막 순열 사전식 대열이 되겠다. 사전식 대열 역시 6개 문자 A, B, C, D, E, F를 한 번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되겠습니다. 자, 사전식 배열이 뭔지는 알죠? 요새 영어 사전 안 쓰지? 써본 적 있니? 어릴 때 써봤어? 막 두꺼운 거 이거? 배우 잘 때 쓰기 딱 좋잖아. 세상에.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먼저고 끝나면 B로 시작하는 단어고 C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 다음에 A 칸을 펼쳐보면 또 어떻게? 두 번째 알파벳이 또 A, B, C 순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나야 되겠고 그 둘이 똑같을 때는 또 세 번째 알파벳이 빠른 순서로 나야지. 그치? 그런 식으로 제일 앞자리부터 제일 빠른 곳으로 배열되고 앞자리 같을 때는 두 번째끼리 비교하고 두 번째까지 똑같으면 세 번째끼리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게 사전식 배열이야. 그러면 B, D, C, E, A, F는 몇 번째인지 뭐라 그랬죠? 자, 저렇게 될 때는 어떤가? 처음부터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어떤가? 굵직굵직하게 세는 거야. 그치? 제일 앞자리 분명히 B로 시작하는 거는 A로 시작하는 게 무조건 앞에 있을 거니까 A로 시작하는 거는 다 앞쪽에 세면 되겠지. A로 시작하는 것들은 몇 개? 5팩토리얼 몇 개? 120개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확실하게 쟤는 120보다 더 뒤에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바로 이제 B가 올 차례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3개는 또 아직 많이 멀었어. 그럼 어떡한다? 두 번째로 하는 거야. B로 시작하는 중에서 제일 먼저 게 뭐야? B로 시작하는 거지. 4개 나열하니까 몇 회? 4회. 24개가 있고요. 그럼 BA 끝나면 BC가 올 차례지. 그 다음에 이제 BD가 올 차례야.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또 BD로 시작하는 데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야? A. 그러니까 근처에 오면 하나씩 더 좁혀가면서 계속 경우에서 구해 나가시는 거라고요. 몇 회? 3회. 6개. BD A 끝났으면 뭐야? C. 문제 왔다, 그렇지? 그럼 이제 좀 왔으면 직접 다 세도 괜찮나? 또 할까? C 왔으니까 제일 앞에 거 뭐겠니? A, BDC로 시작하는 거. BDC로 오는 거는 2패 2개. BDC, B 아니고 C, BDC가 그다음 오겠네. 그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게 AF, 그렇지?
BDCA 다음에는 BDCE가 와야 되는데 BDC로 시작하는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게 A가 되겠다. 그러면 120, 148, 168, 174, 176. 요 한 개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BD A랑 BD B로. BDB 어떻게 써? B 나오는데. 네. 아 그럼. 그치? 잠깐만, 내 앞에서 문자도 쓰면 안 되니까. BDA 다음에는 B가 왔을 때 했지만 B 쓰고 C가 와야지. 그럼 C 다음에 그 다음 자를 봐야겠지. A 다음에는 B가 왔으면 좋겠지만 B 썼고 C도 썼고 D도 썼으니까 그 다음 바로 E가 올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까먹었잖아요. 네, 얼마야? 168, 174, 176, 177 몇 번째? 177번째 수가 되겠습니다. 괜찮니? 두 번째는 거꾸로 301번째 오는 문자를 구하라 돼 있어. 역시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세밀하게 셀 필요는 없잖아. 먼저 A로 시작하는 거 쭉 세. 120개 나왔지 아까. B로 시작하면 쭉 세. 120개. 아직 240이야. 자, C를 통째로 세면은 360되니까 300 넘어가 버리지, 그치? 그럼 다시 또 X점 왔으니까 하나 줄여주자. C로 시작하는 중에서 뭐로 시작하는 거? 제일 먼저 A로 시작하는 거. 몇 팩? 4팩. 24개. 그러면 합치면 몇 개? 264. 그럼 C로 시작하는 그 다음 뭐야? C, B로 시작하는 게 되겠죠. 역시 4팩 288. 근처 왔지? 그 다음에 CD인데 CD로 시작하는 거 24개면 넘어가 버리지, 그치? 또 근처 가자. C, D로 시작하는 중에서 제일 빠른 거 A로 시작하는 게겠다. 3팩 6개. 얼마? 294. CD, B로 시작하는 게 그 다음에 오겠네? 6개. 300. 오, 300이면 바로 이 다음에 오겠다. 그치? 그러면 CD, B 다음에 뭐 오겠어? B 다음에 A, B, C, D, E가 와야겠지. 그치? E로 오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바로 301번째가 되겠다. 그치? C, D, E, A, B, F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가 301번째 문자가 되겠다. 괜찮니? 요지는 간단해. 뭐 어떤 문자를 주고 그게 몇 번째인지 세라는 거나 아니면 몇 번째 오는 문자를 구하라거나 똑같아. 처음부터 좁혀서 셀 필요 없어. 처음에는 근처 갈 때까지는 크게 빠르게 세워주시고 근처 와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떤가 다시 넘어갈 것 같으면 하나하나씩 더 좁혀가면서 경우의 수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3-6. 여섯 개 문자 A, B, C, D, E, F 모두 사용하여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얘는 만족시키면 얘만 시킨다. 조건 볼게. A 바로 다음에는 B가 올 수 없어요. 얘는 A 다음에 B가 왔으니까 만족시키지 않겠지. B 다음에는 C가 올 수 없어요. C 바로 다음 자리에 A가 올 수 없어요. 무슨 뜻이야? A 다음에 B가 못 오고 B 다음에 C가 못 오고 C 다음에 A가 올 수가 없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돼. 자, 하나만 봐. 가. A 다음에 B가 못 온대. 그럼 A 다음에 B가 오는 경우를 구하는 게 편하겠어? 오지 않는 게 편하겠어? 오는 게 더 편하지. A 다음에 바로 B를 놓는 게 낫지. 마찬가지로 B 다음에 바로 C가 올 수 없다 했으니까 C가 오는 게 편하겠지. 이 여사건이 좀 편한 느낌이 들어. 그렇지? 여사건이. 근데 조건이 세 개잖아. A 다음에 B가 올 수 없어요. B 바로 다음에 C가 올 수 없어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제외시켜야겠지. 그치?
근데 조건이 3개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데. 왜냐면 A 다음에 바로 B가 없어. 그럼 일단 전체 경우수는 얼마? 6팩토리얼에서 720개가 될 거야. 그럼 여기 안에는 분명히 A 바로 다음에 B가 오는 경우도 지금 들어있겠죠. 빼주자. A 다음에 바로 B가 오는 경우. A, B를 6에서 묶어서 하나로 보면 되지, 그치? 묶어서 하나 취급하시면 되고 자리 바꿀 수는 없잖아. A 바로 다음에 B라고 했으니까. 묶어서 한 개 취급하시면 총 몇 개? 5개 나니까 500이 되겠지. 그럼 빼야 된다. 그치? 500 빼야 돼. 그 다음에 B 바로 다음에 C가 오는 거는 B와 C가 이렇다는 경우지. 얘도 500이겠네. 빼있고. C 다음에 A가 오는 경우도 500. 빼야겠죠. 그러면 빼기 500, 500, 500. 하면 될까? 응. 그치, 아직 안 끝났지. 뭐라면요? A 다음에 B가 오는 경우수를 뺐는데 요 안에는 A, B 다음에 C가 붙는 경우도 지금 들어있겠지. 그거 뺐는데 여기서 붙어. B와 C가 붙어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 뺀 걸 또 빼는 상황이 생기지. 즉 A, B, C가 나란히 붙어있는 경우는 여기 두 번 빠진 거지, 그렇지? 응. 중국된 건 한번 빼주셔야겠지, 그치? 그럼 뭘 중국돼 있냐? A, B, C 순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둘 다 해당되는 거니까 빼주셔. 그럼 옆에 요거 하나로 보시면 당겨보고 나머지 이렇게 3개, 그럼 총 3팩만큼 빼겠지. 그 다음에 얘와 얘는 마찬가지지. B, C, A 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 살동이 있었지. 양쪽에 지금 2번 빼진 거야. 한 번 빼야 될 거를. 그렇지. 이렇게는 CAB. CAB가 나열하는 있는 나열된 경우는 이때 같은 건데 2번 빠진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집합할 때 뭐였니? 3개 합집합 할 때 합집합이 또는이었잖아. 그렇지? 집합의 원소, 합집합 원소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음에 A 교집합 B 빼고 B 교집합 B 빼고 C 교집합 A 빼주고 마지막 뭐냐?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한 번 더 했죠. 3개를 다 만족한 경우가 있으면은 3번 다 빠져버린 거잖아. 그렇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자 3개가 다 만족된 경우 있겠니? A, B, B, C, C가 이렇게 꼬리를 물고 다니면 1년을 나열하는 거니까 3개를 다 만족하는 건 없겠지. 그건 없으니까 이게 끝나는 거예요. 500 빼기 4 빼가면 120 빼기 24니까 96, 288, 720 빼기 288. 432가 나오겠네. 됐지? 어려운 거는 아직은 선택이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왜, 그러니까 지금 쌤 설명도 마찬가지지만 꼭 당연히 맞지. 납득이 되잖아. 근데 납득되는 데서 끝이면 안 되고요. 왜 저렇게 분류를 했을까? 왜 저렇게 나눠서 했을까를 꼭 고민을 하셔야 돼. 왜 다른 방법 안 되고 꼭 이 방법을 썼을까? 됐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야. 질문 꼭 해주셔야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련을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조합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세요.